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최종화 크게 버렸어 가자. 여러분들 은행 관련 질문에는 크게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의 어플을 써봤습니까? 장점, 타사와의 비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수익성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든가 뭐 다른 은행에 비교했을 때 우리은행이 지닌 강점이 무엇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플 같은 것들은 써봤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이런 것들 제가 우리은행의 1강에서 되게 강조드렸었죠.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플은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은행 가입하시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은행 어플에 대해서 내가 이거 써볼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장점은 뭐냐, 좀 안 좋은 점은 뭐냐, 타사와 비교했을 때 뭐가 이러냐라는 것들을 사실 서칭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스터디 같은 것들을 하시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주로 쓰고 있는 다른 은행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집단 지성을 활용을 해서 비교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두 번째는 은행 어플 같은 것들 이렇게 봤을 때 고객의 소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어플에 들어가면 있는 것들, 뭐 별표 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용 후기 같은 거. 그래서 어플 후기 같은 것들로도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구나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있어서 내가 진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진짜 편하고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것들을 수합 분석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이 부분은 조금 별로였어요. 이거 좀 보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타사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은행은 이게 없어서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네요.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의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많냐면 우선 분석을 합니다. 자, 약간은 이제 예전에는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사용을 그때는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 이런 고객들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잠재 고객도 잡아야 되고요. 잠재 고객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고객들도 잡아야 되고 이럴 때마다 전략들이 조금씩 다르겠죠. 자, 이분들은 기존에는 썼지만 왜 지금은 쓰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분석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분석의 바탕에는 금융권의 트렌드라든가 은행 트렌드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 트렌드를 보고 아니 어떤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아직 우리 거를 쓰고 있다가 다른 데로 갔을까 아니면 지금은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 요거 공략해서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은행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상품도 있겠지만 기존에 썼기 때문에 써봤었던 분들이잖아요. 이에 대한 뭐 금융 경험치가 아직 데이터로 남아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상품뿐만이 아니라 기타 서비스들 같은 것들로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얘기하시고요. 잠재 고객은 아직 지금 쓰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죠. 근데 신규 고객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분들은 아직 은행을 사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린 친구들.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은 이제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스로 주로 이제 우리은행에 대해서 약간 노출을 시키고 우리은행이 익숙해지도록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금융 교육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고 친밀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끌려서 야 우리 이제 은행 가서 뭔가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엄마 저 이거 먼저 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용돈 관리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 라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좀 친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신규는 여러분들 이게 디지털적으로도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내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디지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점하기 힘드셔서 혹은 내점보다는 온라인상에서 뭔가 가입하는 것이 조금 용이하신 분들이죠. 즉, 비대면 채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채널의 확대를 통해서 약간 조금 저변을 넓혀가는 그런 방법들도 할 수 있을 거고 또는 내점 고객들은 앞으로도 계속 로열티를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여러분들만의 서비스 방법 이제 얘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겟층별로 약간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은행의 장점과 단점. 사실 장점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단점은 얘기하고자 하니 뭔가 이거 얘기 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은행 트렌드와 좀 비추어 봤을 때 선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장점으로서 물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점 부분들은 이런 트렌드에서 조금은 늦게 개발이 된다든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여기 위에 어플 같은 거라든가 상품 같은 것들이 타사에는 있는데 아직 우리은행에는 없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객 선호도에서 약간 밀리는 점, 이런 것들을 그냥 담백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시면 되고, 되게 신랄하게 단점을 막 이렇게 비판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무슨 논문 분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용자 입장에서 담백하게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행원으로서 이런 부분이 조금 채워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마치 내가 행원이 된 것처럼 이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 단점 중에 한 가지 뭐를 느꼈었냐면 물론 은행의 분위기라든가 지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희 동네의 예시를 조금 들어드리자면 타 은행에서는 일단은 되게 밝아요. 그리고 공간이 약간은 조금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은행은 되게 이분화되어 있어서 특정 이제 창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몰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되게 적체되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여긴 되게 분주하고 바쁘고 이렇고 안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한가하고 공간도 있는데 이 공간을 또 쓰지 못하고 이런 약간 공간의 비효율성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작용한다라고 봅니다. 경험치와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은행이 지역은행과 비교해서 가지는 이점이 뭐냐라고 한 거는 이거는 아마 이제 지역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구은행, 전북은행, 부산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죠. 해당 은행들은 그쪽 지역에서 강세를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이 그쪽에서 이제 좀 갖고 가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강세를 보여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이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약간 다른 지역 은행들도 전국구에 있겠지만 우리은행은 진짜로 우리나라 지도예요. 지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서울을 수도권이라고 할게요. 수도권을 필두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영업망이 확장이 되어 있죠. 이런 확장이 사실은 이런 지역 은행보다는 훨씬 더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강세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금융 수요자의 경험치라든가 패턴, 정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은행은 지주사이잖아요. 지주사와의 시너지화라든가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의 라인업,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이 있죠. 얘를 조금 더 다각화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점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은행에 오고 싶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뒤에 직무 파트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은행 관련되어서 이제 질문들이 이렇게 나왔다.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우리은행의 상품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 우리 이제 3단 구성을 짭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짜죠.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을 짜요. 결론, 서론, 본론 이렇게 짜죠. 그러면 자, 서론에서 타겟팅을 일단 설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품을 선택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경험담과 연결시키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대 효과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20살 우리은행 정기 적금을 뽑았어요. 여러분들 거의 이제 MZ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들은 약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 표면으로 가장 조금 받아들이고 있는 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산 관리라든가 돈을 어떻게 좀 불려보면 좋을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랬을 때
거의 대부분 투자처에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무위험 자산으로 안전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정기 적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기 예금은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모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 은행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세웠어요. 그래서 무위험 자산을 위한 포트, 무위험 포트, 그 다음에 정기 적금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리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자산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조금 겪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있겠지만 금융 목표 설정 자체가 많이들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간으로 돈을 모았을 때 모아지는 목돈의 효과에 대해서도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투자에 가서 성공하면 좋아요. 근데 실패를 했을 경우에도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느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자, 목표 테마를 설정해서 맞춤형 금융상품과 그리고 목표 대비 달성률을 제공을 한다면 금융 경험치가 올라가서 건전한 금융 태도도 쌓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에서 이런 부분들을 달성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대한 이미지도 상대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공약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답변할 것 같습니다.